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확전 위기에 휘청휘청.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방산주들도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크로적으로서도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시은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긴 한데 네. 좀 나와 있는 뉴스들, 팩트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아무래도 불안감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다. 네. 특히 관련했을 때 주말 사이에서 중동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오늘 같은 장에서도 유가라든지 혹은 물류, 스페코라든지 빅텍 혹은 엘컴텍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슈팅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오늘도 강했습니다. 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시점이 약 10일로 좀 보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정말로 전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고 사망 사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했던 얘기가 미국한테는 좀 이란이 얘기를 했던 게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보복을 예고를 했고 미국한테는 껴들지 말라라고 빠져 있어라. 선을 그었어요. 네. 그런데 이란이라는 이제 민족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 물론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만 가만히 있었는데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보면 좀 불안감이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좀 더 확전이 되면 될수록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유가라는 점. 네. 특히 유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CPI도 그렇고 물가 지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는 지표이다 보니까 유가가 얼마나 상승을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 유가의 이제 원유의 점유율은 적긴 한데 호르무즈 쪽에서 좀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물동량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 특히 글로벌 IB들을 보면 90달러를 넘어서 1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네. 관련했을 때 인덱스 펀드들의 자금도 유입이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에 대비를 해서 해지성으로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에 강세 흐름들을 띠고 있어요. 금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네. 계속해서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가격 강세가 나와주면서 관련 종목군들의 슈팅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물론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유가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될 때마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 위주로 특히 중앙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은 하루 슈팅 나왔다가 살짝 쉬어가고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슈팅이 이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항상 계속 나올 때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네. 다만 이런 종목군들은 특징이 좀 나는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다 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의 특징이 장 초반에는 반짝 올라요. 반짝 오르는데 장 후반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오고 다시 한번 횡보가 나왔다가 그 횡보 때 라인대를 뚫고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지금 내가 이 종목들의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장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있고 원자재 관련주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좀 실제로 수혜를 받진 않고 테마성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해서 좀 단기 테마성이 짙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짙다 보니까. 네, 장중 변동성이 짙고 윗꼬리도 굉장히 길게 달리고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10%, 20% 가볍게 가기도 해요. 네. 그만큼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다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관련주들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유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 세 번째 작전 관련해서 보시는 종목들 탑픽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이 때문에 이제 상승하게 된다 하면 유가 관련해서 상관 지수가 굉장히 높은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흐름을 쭉 타고 있는데 이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단기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접근은 유효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전쟁 이슈가 더해졌는데 사실 요거는 이 이슈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이란과의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포탄을 갖다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서 풍산이라는 종목이 일단 어. 신고가 흐름이라 네. 계속 눈길이 가고 또 저 PBR에다가 실적도 좋은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 보니까 이 방산주들이 만약 움직인다라면 풍산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아까도 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과 좀 반대로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 시점에 해지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 시장이 내렸다가 반등하는 시점에는 밀려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오일과 함께 풍산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시은 팀장님도 탑픽 있으십니까? 좀 단기적으로 보면 좀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에 대한 상승에 조금 더 베팅을 하면 S-오일이라든지 뭐 GS 그리고 구리 가격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풍산이라든지 혹은 뭐 전선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흥구석유라든지 혹은 중앙 에너비스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 차트의 흐름을 보면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슈팅이 나왔다가 하루 정도 쉬어가고 다시 한번 5일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져야 하고 유가의 상승세가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긴 하나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란이 좀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시장이 좀 안 움직였을 때 그리고 다시 한번 흥구석유라는 기업이 한번 슈팅이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였을 때는 따라 붙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비스 둘 다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느 날은 중앙에너비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어느 날은 또 흥구석유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날에 따라서 1등 하고 있는 종목군 잡아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흥하행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계속해서 나와주게 되면서 함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면은 천천히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함께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흥하해운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또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서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고 하니까요. 나는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